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특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경 더민주 포럼 고문단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원배 고문님 자리 잠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고문님, 오규찬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고문님들. 그리고 운영위원이신 김창호 운영위원님, 김유정 운영위원님 이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부대표님하고 운영위원들 몇 분이 지금 외국도 나와 계시고 근무상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김영하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휴가 사정들이 겹쳐 있는 관계로 참석자는 지금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 꼭 필요한 강연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자라는 우리 고문단들의 엄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또 우리 박대희 선생님께서 유튜브로 이 강의 자체를 송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참석은 못 하셨지만 두고두고 이 강연을 참고해서 보실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 일본에서 핵오염수를 우리 모두의 전 인류의 자산인 바다에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면서 뒤로는 소금을 사모으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구는 한국에 있는 원전의 절반이 몰려있는 경북과 인접해 있습니다. 울진, 경주, 거기에 한국에 있는 원전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영덕에 6기를 건설하겠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기에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 핵 원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오늘 아마 우리 이종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다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보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귀한 강연 저도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님 모시고 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이정윤 대표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미국 기계기술사, 한전, KP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기술에서 원자로 정비 연구 설계, 한빛 원전 안전성 검증단, 대전시 원자력 시설 안정성 검증단 전문가로 활동하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정윤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원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몰라서 현장에서 주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월성 제가 설계한 주범입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를 쪽에 설계를 제가 찍고, 그다음에 한빛 5, 그다음에 한울 4, 5, 6, 그다음에 2, 3, 4. 이거 옛날 거니까 19, 1, 2, 3, 4. 4세대 원자로 유의 원전 들어가는 거기까지 원자로 내가 현장에서 정비를 하다가 그 설계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창업을 해서 원전 기능 평가하는 업무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TUB가 합병돼가지고 TUB 공부하는 데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처럼 검사를 하는 독일에 하게 됐죠. 한국, 미국, 캐나다 이런 쪽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한국 원전 안전성 검증단에 제가 들어가서 대전에 있는 전문가들 쭉 데리고 내려가고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하고 나서 원자력계 아예 그냥 아웃. 저는 이제 상주환회가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하면서 한빛 1호기 쭉 지나가서 쫙 봤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013년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뭐 그 당시는 또 그동안에 골맞던 게 터진 거죠. 원전 비리, 부품, 품질 서류 위변조 사건이 그때 터졌었고
그것이 2013년에 한빛 검증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빛 원전의 그쪽에 주재하시는 주민 대표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만들었던 때입니다. 요거. 근데 아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정부가 그 당시에 품질 서류 위변조 사건 있을 때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산업부의 에너지 자원실장인데 지금 유력자입니다. 그분이 대구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빛 검증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빛 검증단에서 제가 내려가서 1호기부터 6호까지 쭉 봤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내놓은 정책들이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해외 품질 검증 뭐 이런 걸 하면서 쭉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탁상 공론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장이 안 바뀔 거다. 문제는 사고는 현장에서 나잖아요. 그럼 현장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하고 좀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이 대표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검증단 하겠다. 그 대신에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레코드는 한수원하고는 이제 척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제대로 보겠다. 두 가지를 요청을 했죠.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서 제대로 볼 거니까 한수원이 엄청난 압력을 넣을 거다. 그거 막아달라 그랬어요. 그거 자신있게 막아주겠다. 진짜 막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한수원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압력이 안 통하니까 바나나 킥으로 그 형님 아우 뭐 이런 사람 통해가지고 누가 삶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주민 압력으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막아달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막아주겠다. 근데 두 번째는 못 막았습니다. 결국 하여간 뭐 한수원이 결국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죠. 저희는 제대로 보려고 그러고 야 이건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치겠다 그러냐 이건 해라. 이제 그게 가장 큰 갈등이었고 한수원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아무도 지적 안 하고 넘어갔던 거 그냥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거 고치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은 돈을 적게 들어가는 그러면서 안전을 최소화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산하기관이잖아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박사급 600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오버올 때 발전소 정지 해결료 교체 기간 동안에 내려가서 그거를 쭉 보고 오는데 지적사항이 한 서너 건이 나옵니다. 그건 한수원 무조건 해야 돼요.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저희가 내려가서 1호기부터 6호까지 쭉 본 게 한 몇 건 될 것 같습니까? 한수원이 동의한 거 해결해 주겠다 하고 동의한 게 한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5건이요? 0건. 근데 한수원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압력을 하니까 그게 통한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거는 교체해야 됩니다. 1호기부터 6호기까지 700건이 넘었어요. 한수원이 다 동의한 겁니다. 근데 진짜 돈이 몇 조 원씩 들어가야 되는 안전성 개선 사항들은 한수원 동의를 안 했어요. 결국은 이런 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동의를 해주고 그쪽에서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었던 건데 그런 거를 거쳐서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 하나도 안 맡겼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 원전 제일 많습니다. 제가 그때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3호기, 4호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원전을 처음 국산화해가지고 설치한 데가 3호기고 4호기예요. 3호기는 CE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봐줬고 4호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4호기가 문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콘크리트 경남용기 벽 두께가 1.2m인데 그 좀 넓은 부위가 저 중요 배관이 지나가는 데는 157cm인데 그 중에 160cm인데 그 중에 157cm 구멍이 나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구멍에 그렇게 큰 경남용기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제 수리를 하고 가동을 결국은 나중에 들어갔죠. 그래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 700건을 지적을 해놓으니까 야 이거 다른 원전도 똑같을 거다. 우리가 해줄게. 했더니 한손이 답변이 뭐였냐면 제도권에 맡겨달라. 제도권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제도권이 알아서 이제 잘하겠다. 바뀐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원전 굉장히 많잖아요. 동해안에 쫙 그 고리까지. 여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경주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손이 자율에 맡겨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안전은 규제, 규제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규제는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디서 받으면 안 돼요? 사업자한테 받으면 안 돼요. IAEA 요번에 했던 거 누구한테 돈 받았죠? 일본, 도쿄 전력, 일본 정부한테 돈 받았어요.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안전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조직인 거예요. IAEA가. 왜? 아예 거기 진짜 설립 문구가 뭐냐면 원자력 진흥이에요.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인 거예요. 이용. 그래가지고 원전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거기는. 거기다가 안전을 맡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핵이란 게 이게 이제 핵이라고 그러고 이게 보통 중성자는 굉장히 빨리 다니거든요. 그냥 핵을 그냥 휙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럴 경우는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 속도를 늦춰야 돼요. 속도를 늦추는 건 물입니다. 물이 속도를 낮춰줘요. 흐물흐물하게 가게 되는데 그때 잘 맞습니다. 그러면 둘로 딱 갈라지면서 열이 나오고 또 여기서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는데 요놈이 그걸 열중성자라고 해요. 그것이 또 옆에 있는 핵을 또 맞추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면서 그 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이 이제 뭐 중성자를 하나 맞으면 이게 갈라져 가지고 두 개 핵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되고 또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 했을 때 이쪽의 원자 질량을 이쪽 변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자 질량이 여기가 좀 부족합니다. 0.231만큼 차이가 나요. 그게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게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뭐 E는 MC 자승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문제가 뭐죠? 이게 급속하게 붕괴가 일어나면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천천히 이제 일으키는 게 기술입니다. 원전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거기서 방사능 나오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두 번째 안전 기술이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사용후 핵연료가 이제 여기서 깨져가지고 나오는 건데 핵 분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데 핵이 분열될 때는 핵 분열에 의해서 열이 나오고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둘로 깨질 때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깨진 놈이 또 서서히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핵종으로 막 바뀝니다. 핵이라는 게 신출귀몰하는 거예요. 신출귀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에 방사성 오염수가 있는데 이 안에 핵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면 한 4,000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짧은 거, 반감기가 짧은 건 금방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한 2,000개 되고 그 2,000개가 또 200개가 되고 200개가 64개가 되고 그 64개는 이제 관리 핵종이고
30개까지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것이 요 놈들이 제논, 스트론튬, 이게 스트론튬입니다. 제논이고, 제논은 금방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을 약화시키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뭐 떼가지고 뭘 어떻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핵을 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사능이 어떤 건 240억 년, 40억 년, 막 이렇거든요. 핵종이 굉장히 방사능 반감력이 길어요. 그런 거는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방사능이 뿔뿔 나오고. 근데 이런 핵종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단계가 핵분열을 하고 2단계는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붕괴가 됩니다. 그때도 미미한 열과 방사선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반감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게 반으로 줄어드는 게 이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30년 반으로 줄어드는데 가장 많은 핵종 중에 하나죠. 스트론튬. 그다음에 코발트도 30년.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제일 무서워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예, 다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요 간단합니다. 아까 핵 분열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에 핵연료가 있는데 그 핵연료의 중성자를 때려버리면 핵 분열이 핵연료봉 안에서 일어납니다. 핵연료봉 안에서 핵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때 열이 나오잖아요. 열이 나오니까 물로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로 식혀져서 이걸 순환을 계속 시켜줘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열은 또 여기서 또 뺏어가요. 여기서. 터빈을 돌리고 일로 변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또 열을 받아가지고 일로 변환시키고 그렇게. 여기서 유일한 출력은 터빈입니다. 이 터빈이 일을 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1000메가와트. 근데 1000메가와트 일을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2000메가와트를 벌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직 평가가 안 된 건데 발전소에서 우리가 1000메가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다리미 하나가 1000kW, 1kW잖아요. 다리미가 몇 개예요, 이게 도대체? 네? 1000메가와트예요, 1000메가와트. 100만 메가와트죠. 100만 킬로와트. 100만 개, 다리미 100만 개를 돌릴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2000메가와트를 바다로 버려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어느 학자가 제대로 스터디를 못하는 게 이게 기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그 열 유체역학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아주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해양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IPCC라고 기후 변화 하는 데가 기구가 있습니다. IPCC에 한국에서 외무부 국장이 파견이 돼요. 근데 한국 대표부로 가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안 따지냐, 이거. 한 40km 영역은 1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40km는 아니고 4km겠죠. 어찌됐든 서해안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동해안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또 누가 한 분이 또 얘기를 하는데, 기상청장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태풍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대형 컴퓨터를 돌려가서 예측을 하잖아요. 예보를 하고. 근데 계속 틀리니까 골 아픈 거예요. 근데 발전소에서 나가는 열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어느 정도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잘렸대요.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온난화의 주범이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게 바다의 해수 온도를 올리면서 기후 이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이 바다에 용해되어 있던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와요. 그게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 그런 영향을 준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바로 여기서 보일링을 시켜서 이렇게 터빈을 돌리고 이렇게 오는 거고, 한국은 여기서 바로 보일링을 증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거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증기 발생기라는 게 큰 차이예요. 핵연료가 깨졌다 그러면 이 터빈도 오염돼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핵연료가 깨져도 방사능 물질이 오염을 시켰다 해도 이게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터빈 쪽이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스리마이 아일랜드라고 그 원전 그 한번 최초로 용융 사고가 있었지만 경남연기가 있어서 가두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 바깥으로 환경으로 방사능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아예 폭발을 했죠. 폭발. 여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폭발을 해가지고 전체가 날아갔고 2, 3, 4 그 후쿠시마 1, 2, 3, 4 호기 거기는 이게 삼중 수소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죠. 어렵나요? 여기 이 제어봉이라는 게 반응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핵 분열을 조절하는데 딴 거 없어요. 중성자 수를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쏘시개 아궁이 불 뗄 때 바람을 막 집어넣어주면 산소를 공급해주면 잘 타잖아요. 그죠? 바람 막 불어주면 부채질 막 하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중성자를 많이 공급해주면 돼요. 중성자는 어디서 나와요? 핵 분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또 옆에 놈도 때리고 또 분열이 되고 또 때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어봉을 집어넣으면 중성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일정한 중성자가 생기게 일정하게 분포되도록 즉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동일하게 일정한 밀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연료가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연소된다 그러는데 연소되는 것이 일정하게 타는 거예요. 핵분열이 일정하게 탄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네. 핵이 이제 분열이 일어난 건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아궁이하고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 그런 질문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네, 다음.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예요. 핵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수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예요. 여기서 똑같은 건 뭐냐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위, 같은 위.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중성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3가지가 동위원소가 아니라 7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 요거는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와 결합하면 이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소수, 삼중수소수. 보통 이제 삼중수소 그러잖아요. 그게 물로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 가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수증기랑 합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앞바다에 어느 날 저기압 상태에서 꾸릉꾸릉 할 때 이래 보면 스팀이 쫙 껴 있어요. 건물 위에 수평하게 쫙 껴 있어요. 그게 삼중수소 올라가가지고 스팀이 돼가지고 저기압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의 구름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이거는 방사선이 나오는데 베타 핵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3가지 방사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성자 숫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소가 있다.
동위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뭐 2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원소가. 근데 주기율표에 보면 뭐 140개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4,000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런 동위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위원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핵 오염수 안에 저장된 핵종, 요게 이제 핵종이거든요. 하나하나가 핵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조사를 안 해요. 조사를 해도 시점마다 또 바뀌어가지고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탱크에 저장할 때 그걸 한번 측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만 한 30개, 40개 탱크 1077개인데 그 중에 이제 한 30개 정도에 샘플링 해가지고 나머지는 계산으로 전체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예, 이게 반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감기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반감기예요.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 그 다음 또 50이 25로 주는데 2. 이렇게 이제 4번 반감기가 지나가니까 약 12, 이게 12.5를 둘러 나누면 어떻게 되죠? 또? 예. 6.25? 그죠? 6.25 정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100이 6.25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과 방사선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뿜는 능력이에요. 방사선을 배출하는 능력.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그냥 야구볼처럼 그냥 하나 날라오는 거고, 베타는 전자선이에요. 전자선. 이게 왜 안 좋냐? 이거는 이오나이징.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 그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고. 근데 금방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는 금방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먹으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그냥 삼중수 같은 경우 삼중수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으면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게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마는 뭐 엑스레이 찍듯이 확 찍으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 조절을 하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 적게 맞아요. 거리에 비례해서 또 약하대요, 이게. 그리고 중성사선, X선 다 마찬가지고는. 그리고 이 반감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면 우라늄 235는 7억 년 반감기가, 우라늄 238은 45억 년. 플루토늄이 어디 있죠? 여기 인위적인 핵분열 물질이니까 24,000년. 반으로 줄어드는데 플루토늄 24,000년이에요. 그래 핵실험을 플루토늄 핵폭탄을 쏴가지고 태평양에서 막 핵실험한 거 있잖아요. 지금 30년, 50년 전에 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키니섬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인공 방사능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핵을 분열시킨 거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핵을 분열시킨 건 인간이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라. 이러는 핵공학자가 있어요. 네, 다음. 그래서 그건 거리. 어느 정도? 멀리 감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예. 영덕이든. 근데 그거보다 차폐를 시키는 게 더 빨라요. 차폐. 앞에 콘크리트나 벽돌 뒤로 숨고 그러면 괜찮아요.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경남 중기가 크게 120cm짜리 두께로 이렇게 지어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방선 나와도 바깥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차폐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일본에 이제 50여 개의 핵발전소를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 정지시켰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 중인 게 벌써 10기고요. 27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7개는 신기술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지만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돌리지 못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이걸 돌리고 싶어도 주민들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주민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돌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가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위험해요. 중국보다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이 후진국이니까 우리보다는 안전을 좀 허술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걔네들은 코어 캐쳐도 있어요. 코어 캐쳐. 코어 캐쳐가 뭐냐면 후쿠시마에서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녹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바닥에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다 녹여요. 온도가 3000도가 넘어요. 온도가 3000도 넘으니까 보통 뭐 용암이 한 2000도 되잖아요. 그보다 더 높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쿠시마가 지하수랑 그게 만나고 있어요. 지하수가 오염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가장 최악의 상태인데 체르노빌에서는 그걸 예견을 하고 30명 가까이 그냥 육탄 공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지하 그걸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사망했죠. 그리고 자원자들이 들어갔어요. 후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본은 다 도망갔어요. 사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체르노빌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기술로는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유럽에 SOS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같이 좀 협력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원조도 해주고 도움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요. 유럽에서. 근데 일본은 한국에서 그때 사고를 났을 때 이거 배가 우리가 가가지고 물 풀어줄게 이렇게 했더니 거절했죠. 일본이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뭘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제철이도 못하는 주제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력 대단한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 놓고 오염수는 공해상에 지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주변국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다 버려야죠. 버리려면. 예? 네. 자기네 나라에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도와주겠다 해도 다 거절합니다. 네.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다시 봐야 된다 진짜. 저는 옛날부터 일본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는 게 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진왜란 때 통신사 두 분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선조 때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예? 아니 한 사람은 우리나라 침공할 것 같다. 또 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랬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라는 쪽으로 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터졌죠. 예, 대구 사람이라고? 김성이. 예비해야 된다는 한국이.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최근에는 한일 강제 합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다 망한 거죠. 예? 일본 믿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지금 아니 일본을 믿을 만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다음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게 후쿠시마 1호기 그림입니다. 이 노란 원자로고요. 이거를 받쳐주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페데스탈이라고 하는 실린더형 동그란 콘크리트인데 이게 두께가요 120cm예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제 이런 구조물 있잖아요. 요거 그 옐로우라 그러나요? 이거 이런 색깔 나는 거 이게 이제 경남용기예요. 경남용기. 그런데 지금 제어봉이 밑에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유사시에 열이 있을 때 물을 담가놨다가 이 물에 의해서 그 강력한 뜨거운 공기를 냉각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압 챔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툭 떨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다음요. 자, 이게 나오지. 예, 괜찮습니다. 여기가 용융이 되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는 상태고, 다음 이게 이런 원전 사고가 일어난 거를 다음 주 아니요,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00만 년에 3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년에 3번 일어난다. 이게 AM 후거든요. AM이란 게 에이징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위한 작업을 얘기해요. 그거 하고 나면 수명 연장을 해도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누가 썼냐면 2호기, 3호기, 4호기 전부 다 절반이에요. 1호기에. 여기 경제산업성. 이게 평성 16년이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2009년에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2011년에 수명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난다.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걸 누가 썼냐? 원자력 안전보안원이 경제산업성이 작성을 했는데, 도쿄전력이 작성했어요, 실제로. 도쿄전력이 작성해서 제출을 원자력 안전보안원에 제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기관인 거예요. 규제기관. 근데 그 위가 어디냐면 경제산업성이에요. 네? 경제산업성이면 지능기관이잖아요. 지능부서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산업부인 거예요, 산업부. 산업부 밑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당연히 1000만 년에 3번 사고 난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거기서 안전신화가 쌌던 겁니다. 안전신화. 요즘 원자력 공학한 교수들 뭐 이런 사람 일본 거 먹어도 된다 막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안전해. 이거를 수행하는데 보통 한 30억 받아요. 이걸 평가하는데. 저도 안전성 평가를 했지만, 한수원에서 돈을 받잖아요.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요? IA 용역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한수원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를 수행해서 하드웨어적 물건 뭐 이런 거 뭐 바꿔야 되고 어떻게 교체해야 되고 이런 거 왕창 해가지고 돈 엄청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이 용역을 당신네들한테 왜 주냐는 거예요.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발전소는 40년 동안 안전해. 그러니
가동해도 좋아. 이래가지고 승인이 된 발전소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규제기관 또 미국에서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건이 와가지고 그거를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진짜 유능한 기술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못 먹고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서를 써주는 게 진짜 우수한 용역 업체다. 거기는 앞으로 줄구장창 일을 많이 받을 거다. 이게 원자력 안전문화예요. 지금 되게 심각해요. 현장이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니 안전문화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전은 안심하는 수준으로, 안전과 안심은 같다. 안심할 수준으로 안전하게 하겠다. 자, 안전과 안심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안전의 반대인 거예요. 안심한데 어떻게 안전을 유지해요? 경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에서 이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대로 쓰더라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안전안심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거기에 위원 중에 핵을 다루는 전문가가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마피아. 총수부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블로킹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지난 정부에 제가 찍혔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다 지나가고 저는 문재인 정부 잘 되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크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수명연장 한다는 얘기 못 합니다. 네. 약간 좀 아쉬운 점이고, 자, 이거는 과학자가 무슨 책임의식이 있고, 이거 은폐하는 사람이고, 이게 소통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한배 원전 안전성 평가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발전소를 봤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했을 때 주민들이 이건 바꿔야 되겠네. 이게 저는 소통이 했다고 봐요. 주민들하고 진정한 소통이 그런 거다. 저 담론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도와줘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거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한손 애들한테 용역 이제 안 받아. 네? 오히려 이제 그 시민사회 쪽에서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 아웃된 거죠. 이제 제가 스스로 아웃된 거죠. 다음. 이게 좀 흐려서 잘 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1, 2, 3, 4호기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핵연료가 아직 이 호기에는 여기 저장조에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거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끄집어내고 있어요. 4호기는 제일 먼저 끄집어냈어요. 이거는 원자로가 녹은 게 아니거든요. 핵연료 저장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랴부랴 제일 빨리 끄집어냈고, 이거마저 용융됐다 그러면 도쿄까지 다 도망가야 됐어요. 도쿄까지 다 철수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래서 3호기는 부랴부랴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냈고 인출을 완료를 했고 1, 2호기는 아직까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도 물이 이제 고여 있고, 오염수가 1호기 900톤, 1140톤, 1200톤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3호기예요, 3호기. 일본이 아까 그 재가동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27기 재가동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삼무 원칙을 해서 우리는 핵을 들여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미국으로부터 핵 재처리를 용인을 받았어요. 일본은 재처리가 가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못하는데. 그 재처리를 해주니까 완전 삽살개 다 된 거죠, 뭐 미국한테. 네? 근데 그게 자기네 나라를 지켜줄 줄 알고. 근데 재처리 공장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운영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재처리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게 핵무기를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순도가 점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순도를 올려야 되니까 재처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처리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시운전해가지고 거의 다 됐다 그러는데 이제 조만간 하겠죠.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 6,00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을 수백 톤을 왜 갖고 있냐? 네? 당신네들 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다 그랬잖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원전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핵연료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플루토늄이 7%까지 농축을 시킨 핵연료를 만든 거예요. 그걸 혼합 핵연료라 그래요. 믹스드 악사이드 퓨얼. 그래서 목스 핵연료라 합니다. 목스, MOX. 그게 3호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연료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노심에. 이 노심에 3분의 1 들어가서 이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플루토늄이 알파 핵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극미량만 있어도 수십만, 수백만이 사망해요. 엄청나게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건데 이게 녹아서 이제 물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저장수에 들어가 있는, 저장주에 들어가 있는 그 탱크 안에 있는 플루토늄이 얼마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다음날 또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숨기고 있는 거죠. 일본이 숨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방사선이 12시버트가 나오는데 시간당 12시버트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10분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승은. 이 안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해체가 안 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음.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냐? 이게 지금 녹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잔해물이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잔해물이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 200도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3000도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그냥 닿지 않아도 그 열 때문에 이쪽이 녹아버린 거예요. 콘크리트가 쫙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철근만 항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녹지 않았다. 그러면 1400도, 1500도면 철근이 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온도라고 봐야죠. 이게 철근만 항상하게 남았어요. 이쪽이. 한 절반 정도 두께. 120cm에 60cm까지 약화됐다. 그러면 이 지지대가 약화됐잖아요. 이 지지대가 약화되면 지진 오면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참 위험한 상태이고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참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오염수 버리는 것만 궁리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것 때문에 오염수가 나오는 건데 이것부터 차단하고 그 다음에 오염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이거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재처리도 못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중국이 딱 하니까 중국은 우리야 GMP 얼마야? 뭐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노타치. 그래서 저는 일본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오염수 버리지 마라. 이거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외교적으로 가서 그냥 할 말도 가만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민초들이 얘기를 해야죠. 민초들이 얘기를. 의병의 이제 나라. 다음 쪽이요. 그래서 그 오염들이 바닥과 교류가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하수가 한 1000톤이 들어옵니다. 1000톤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그 중에 400톤이 원자로 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600톤이 바깥으로 나가서 300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300톤은 바다로 갑니다. 근데 이게 오염된 지하수란 말이에요. 여기랑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수 유출돼가지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핫스팟이라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지역.
그럼 뭐 용출되는 지역도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게 40곳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약 20km권, 20km 영역에 여기서부터 20km죠. 그러니까 요즘 한 뭐 20km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안에 한 40곳이 핫스팟이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20km 안은 방사능 덩어리가 여기저기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반감기가 뭐 24,000년 막 이러잖아요. 어떤 거는 3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있다. 20km 안에는 계속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핫스팟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300톤이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요. 지하수 오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사람들이 용사가 자원해서 이거를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막았던 거죠. 일본은 다 도망갔어요. 다음. 그래서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우리 해역에 영향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일본 앞바다에 국한된 문제 아니냐. 괴담 선동하지 마라. 에? 국내에서 유통된 생선은 방사선 안 나온다. 뭐 얼마나 측정했다고. 독립적인 국제기구인데 IAEA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냐. 176개국이 승인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는데 안전이 입증됐다. IAEA 검토팀 국제 전문가 11명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유지했다. 우리 수산업계는 괴담 선동 때문이지 그 일본 때문이 아니다. 아까 참 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부 쪽 사람들이에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정부 쪽 사람들은 도대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람들인가 싶은 거예요. 일본 얘기예요, 이게 다 사실. 삼중수소 우리나라 원전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범죄 행위. 이건 투기다. 범죄 행위다 그랬더니 그거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먹어도 된다고.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핵 물리학자가 와서 그러고 핵 공학자가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저 더 탐사 보시는 분 계신가요? 더 탐사에서 그러세요? 2.5리터 지금 공수해 왔어요. 먹겠다 그러는 사람 딱 주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도대체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다음 주. 일본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두고 5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5가지를 놓고 비용을 분석을 하니까 해양 방출이 34억 엔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투명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34억 엔밖에 안 나오니까 가장 경제적이다, 바다에 버리는 게. 근데 터널 파서 1km밖에 버린다 그러잖아요. 터널 파는데 350억 엔 들어갔어요. 10배. 이거 완전 사기죠? 이게 무슨 34, 이게 평가 이거 엉망인 거예요. 근데 바이든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투명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바다에 버리겠다 그러니까 IAEA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맞춰서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바이든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30년간 측정해야 되잖아요. 30년간 버린다니까. 그것만 250억 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 비용이 800억 엔 잡혔다고 저도 알았는데 최근에 바뀌었나 봐요. 이재정 의원 아시죠? 민주당에. 그분이 또 대구분이시더라고. 여야가 딱 대구분들 두 사람, 한 분은 홍석준 의원이고. 근데 어떻게 입장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분 얘기가 5천억 엔 잡혀 있대요. 이게. 이렇게 안전하게 버리는데 왜 주민들한테 이런 배상 비용을 해요? 희한한 거죠.
자, 바다에 버리는 게 싼가요? 절대로 안 삽니다. 30년, 50년 계속 이 짓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저는 34억 N으로 책정된 게 그냥 트럭으로 싣고 가서 버린다. 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34억 N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 덤핑하는 거, 덤핑.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시각과 그 우려를 하니까 얘네들이 둘러댄 거예요. 아, 그럼 터널을 파가지고 내보내겠다. 그 다음에 측정을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요. 자, 가장 싸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제일 비싼 거가 됐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다 갖다 버리려고. 일단 방류가 되면 처음에는 감시 눈이 심해도 10년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재산이 이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토론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이 자주 일어나고 땅이 좁아서 보관할 수가 없어서 버리는 거 개인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말이 돼요. 근데 그것도 말이 되는데 그냥 보관할 수 없어서 버린다가 이제 좀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주변국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해결한다 그랬으면 주변국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예, 맞습니다. 다음 좀. 그래서 해양 방류 결정 과정을 보면 일본 애들의 그 고유의 어떤 치밀한 거 있죠. 이게 이제 다 보입니다. 근데 이래 보면 허술해요. 굉장히 얍삽하고. 하여간 그런 게 옛날부터 이런 일본에 대한 그게 그대로 나와요. 중장기 로드맵에 이게 2011년부터 19년에 해양 방출하지 않는다. 네? 이게 딱 박혀요, 이게. 관계 성청의 양해 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 토를 딱 달아놔요. 네? 하지 않는다 해놓고 토를 딱 달아놔요. 관계 성청 양해 없이 하지 않는다. 네? 그 사람들은 위에만 보잖아요, 위에. 밑에는 안 보고. 그리고 2013년에 슬그머니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술 제한이 많이 들어와서 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2013년에 TF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들어갑니다. 그게 5가지 옵션을 두고 평가한 거예요. 5가지 옵션. 결론은 34억 엔. 그거 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옵션 중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하다. 이게 결론이 나온 거고 2016년 5월 27일 보고서가 발행이 되기 1년 전에 경산성과 도쿄전력은 전국 어연, 후쿠시마 어연과 문서로 우리 당신네들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 말이 이상해요. 말이 이상해. 네? 그죠? 아니,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 거지. 당신 관계자 이해 없이는. 이게 일본이에요, 이게. 일본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이게 일본이에요. 그래 놓고 2016년에 이제 보고서를 발행해 놓고 경산성 처리수 취급 소위원회에서 1월 31일 날 보고사항으로 해양 방출을 추인해요. 그 다음에 폭넓게 관계자 의견 청취하며 처분 방법과 풍평 영향 대책, 풍평이란 게 이제 소문 대책, 방침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 놓고 2021년 4월 해로 오염수 처리수 대책 관계 강요회에서 전원일치 합의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냥 버리려면 버리면 되지.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동안에 이렇게. 이게 일본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일본은 치밀하게 자기네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IAEA와 미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이를 추진합니다. 다음 쪽이요. 후쿠시마를 방문한 IAEA 사절단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방문한 게 아니라 오라 그런 거예요. 2018년에 이제 긴급 결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이면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에서 5가지 옵션 중에 제일 싸다는 게 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산성에서 이제 방류 결정을 하기 직전에까지 오니까 IAEA를 불러가지고 긴급 결정하기를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일본 전문위원회는 여기에 따라서 증기발충 해양 방류 옵션 2가지를 가지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IAEA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시가 싹 날라와가지고 2020년에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전문가인가요? 법학자예요. 법학자고 핵 비확산을 연구한 사람이지 원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1년 4월 13일 일본에서 동경에서 이제 발표를 딱 하니까 동일 같은 시간에 미국 국무부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동시간이에요, 동시간. 여러 옵션을 놓고 투명하게 결정 과정을 거쳤고, 그죠? 5가지 옵션. 그래서 국제 기준으로 맞게, 안전 기준에 맞게 IAEA 협력으로 추진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방방 떴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안보실장이 정일용 그분이 방방 떴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국제기구인 IAEA가 이거를 검증하고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방 뜰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IAEA 우리가 파견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IAEA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70%가 오염이 된 기준치를 초과한 이 물을 앞으로 정화를 시키겠다 이 얘기고, 기준에 맞게 국제 안전 기준에 맞춰서 내보내겠다, 이제 방류하겠다 결정이 된 거죠. 다음 쪽입니다. 하나 더요. 또 하나 더요. 짠. 이게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원전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원전을 핵 이용을 확장. 다만 군사적 이용을 막겠다. 그게 IAEA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헌장이죠. IAEA 헌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76개 회원국이 1957년에 가입해서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북한은 1974년. 그래서 뭐 6명의 디렉터가 있고, 체너빌 때 제대로 대응 못했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안전에 독립적인 입장이지 않으면 지능과 독립적인 포지션이 아니면 안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기준을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국제 기준으로서 각 나라가 따를 의무가 없어요. 지능과 안전은 함께 도모할 수 없고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IAEA에서 안전 기능은 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세게 얘기했죠. 민주당이 그래도 유일한 호프인데 뭐 대응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할 것 같이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 정책 나오는 거 보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하면 국민들한테 어필도 안 된다. 그러니 IAEA에 매년 수백억 기여금을 내고 있는데, 아니 야당이 다 잡고 있잖아, 국회는. 그냥 내년 예산 싹통 잘라라. 되잖아요. IAEA 기여금을 싹통 잘라라. 그 대신에 한국에 사찰 오겠다. 그 비용은 대라. 사찰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니까
안전 비용 이렇게 갈 거면 다 자르겠다. 그리고 중국도 같이 자르자. 왜 중국만 하냐? 캐나다도 하고 태평양 도서국 다 같이 하자. 호주, 뉴질랜드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국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낼라 그러겠지만 야당에서 국회에서 상통 잘라버리면 그만이죠. 이재정 의원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이게 이제 알프스 시설이고, 요게 1, 2, 3, 4호기고요. 5, 6호기인데, 이 5, 6호기 쪽으로 여기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한 1km 정도 전방으로 내보냅니다. 이건 이제 보탐사랑 같이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드론 띄워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더 이상 자세히 찍지 못했어요. 다음. 방해 전파가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원자로 건물 안에 있는 오염수를 끄집어내서 이제 세슘이나 이런 전처리 설비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담수 설비로 이게 담수를 해서 소금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절반은 다시 일로 집어넣고 절반은 알프스로 처리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다음. 그래서 알프스로 처리를 할 때, 다액종 제거를 할 때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철분이나 염분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pH 농도에 따라서 핵종들이 물에 용해가 되어버리면 이게 제거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슬러리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핵종 구분이 있는데 일가, 이가, 삼가 이렇게 가고 이런 족들이 같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통이 막 2개, 3개씩 있는데 요게 제거하다 보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제거하다 보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여기서 무슨 고장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원한이가 일본도 다녀오고 그랬으니 도대체 알프스 잘 보고 왔냐? 잘 보고 왔습니다. 고장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8번 있었대요. 8번. 8번 고장 났는데 그 8번 고장 난 거를 목록을 줘봐라. 그랬더니 목록을 딱 줬어요. 2013년부터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8번밖에 고장 안 났다고? 쫙 보니까 60번. 그걸 그룹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이지. 40번에서 60번. 제가 계속 찍어보니까 한 40 몇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찍어보니까 한 50번이 넘는 것 같은데. 다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알프스 설비에서 이제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를 다시 처리를 해서 저장해가지고 버려도 될지 안 버려도 될지 그걸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희석을 시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희석을 해요. 바닷물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 1km 전방에다가 뿌려버리면 이게 해류가 프로시오 해류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 저는 이게 다시 일로 갈 것 같아요. 버린 물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30년 동안 버린다 그러는데 6억 톤을 버려야 돼요. 6억 톤. 희석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1km 밑으로 해서 버리면 더 낫냐. 이 통요 사람이 들락날락 할 정도로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이 물이 그냥 이렇게 가겠냐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네?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요. 그럼 일본 애들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저장된 오염수가 3분의 1은 기준을 맞춘다 그래요. 그 나머지 70%는 최대
19,900까지 기준치에 2만 배까지 이렇게 초과된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0. 근데 이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것도 삼중수소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수죠. 이게 어떻게 처리수예요? 오염수지. 삼중수소는 핵종이 아닌가요? 삼중수소도 핵종이에요.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처리해도 오염수죠. 그걸 갖다가 처리수라고 하자. 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게 약 1000조 베크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30년간 버리면 한 해에 33.3조 베크렐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조 베크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22조 베크렐이네, 연간 22조 베크렐 버리는 거로 돼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5개 원전이 10배가 많네. 그죠? 10배가 많아요. 22조 베크렐보다 10배가 많잖아요. 그냥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 버리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핵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핵종이. 그것도 핵연료 봉 안에 핵물질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 원전은 핵종이 나올래 나올 게 제한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게 다 녹아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로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삼중수소만 갖고 따지냐는 거죠. 네? 우리나라 삼중수소는 어떻게 해서 삼중수소는 있잖아요. 중성자가 원자로 안에 있잖아요. 중성자가 물과 반응을 해서 생겨요. 이렇게 되는데 중성자는 안 통과되는 게 없어요.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로 차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로. 속도도 낮추지만 물로 차폐로 반사체라는 게 또 원자로에 있어요. 그럼 중성자가 딱 맞으면 튀어나오는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물질들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중성자가 물을 때리면 물이 H2O잖아요. 그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H2O 로 바뀌어요. 그래서 삼중수소가 거기서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중수소라 그랬잖아요.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중수소라 그랬잖아요. 중성자가 없으니 게 수소고, 하나 있으면 중수소고, 두 개 있으면 삼중수소라 그랬어요. 삼중수소는 이제 방사성 물질인데, 중수소가 물로 돼 있는 게 중수예요. 중수.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더 무겁다 이게. 그래가지고 중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수가 삼중수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일반 경수에서는 그 수소가 그 중성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포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두 개를 잡아 먹어야 이게 삼중수소가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저기 중수를 쓰니까 거기는 이미 중성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물에 있는 중수가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그래서 월성 원전에서 경수로보다 한 10배 더 많이 나와요. 네. 여기에는 이런 스트론튬, 삼중수소, 아이오딘, 세슘, 루테늄, 세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최대값이 최대 53.8배, 이거는 14,000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평균값이 56만 배, 56만 7천 베크렐 들어가 있더라.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인데 56만 7천 베크렐이면 6만 베크렐까지 낮추는데 도대체 얼마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핵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쪽이요. 그래서 북태평양을 이래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이제 분포가 이제 어떻게 흩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놈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해류라는 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뭐 라니냐, 뭐 엘니뇨, 뭐 이래가지고 브루시오 해류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가 더 많은 계측기를 갖다 설치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건 특히 조심해야 되겠다. 예, 다음입니다. IAEA가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이 결국은 농도비로 배출하는 거예요. 농도비. 희석해서 버리겠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리터당 몇 베크렐. 이게 기준치인데 그거보다 더 묽게 해서 바닷물 섞어가지고 내보내면 된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이미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국제안전기준이란 것이 일본 고시인 거예요. 고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떻게 국제안전기준이에요? 그리고 30년간 통제된 방류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IAEA 안전성 검토 내용은 세 가지인데 크게 방사선, 그 다음에 규제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처리수를 검증하겠다. 근데 처리수 검증이라고 되죠.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뭘 검증하자는 거예요? 뭘? 없어요. 일본 자료를 독립검증하겠다. 그러면 한 바퀴에서 갖고 온 거 가지고 어떻게 일본 자료 검증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자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다 일본이 준 거를 갖고 와서 했고 이 샘플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PIF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 포럼 그쪽 과학자들 5명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보면 NRA 일본 규제위원회가 정한 농도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데 중대사고 시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빠져 있어요. 이 어느 기준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국제안전기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국제안전기준? 가동원전에 적용하는 걸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화, 즉 중대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 육상, 지하, 해양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국제안전기준에 맞는다? 말로만 국제안전기준. 그리고 우리가 따져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그 기자회견했잖아요. IAEA 질문했더니 답변 온 게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 11명 대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우리랑 같이 토론하자. 그걸 제안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IAEA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11개국의 과학자를 참여를 시켰다라고 그랬잖아요. IAEA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랑 한번 얘기해보자. 당신네들이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반영이 안 된 건 어떤 연유로 반영이 안 됐고, 우리가 묻겠다. 당신네들 양심적으로 얘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것이 버림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버림으로써 이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주변이. 우리나라 버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산업 매출이 30% 줄었어요. 그죠? 이거 피해거든요. 이게 방사선의 사회학적 메커니즘. 그걸 갖다 괴담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는 방사선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피해는 작아요. 방사선의 피폭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피해는 작아도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게 방사선의 특징이에요. 다음.
그래서 통합적 관점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오염 지역에 물을 버리는 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다들 지역에서 망한다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억 엔을 갖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그 돈으로 먹고 살자? 이게 무슨 지속 가능해요? 다음. 그다음에 경계 지역에서 피폭이 1mSv 이하가 되도록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배출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폭이 경계 지역에서 1mSv 이하가 되면 된다. 그게 베이스라인을 두고 보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생성된 방사선 준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미 9mSv를 넘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했더니 답변을 못 해요. 다음. 그 다음에 해산물, 침전물에서 핵종이 나오는 게 없다. 그러니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IAEA가 그래 맞아. 그러고 넘어간 게 이거예요. 측정의 대표성, 지하수 용출 등 방사능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다음. 여기에 CRMP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요. CRMP라는 게 있는데 그 종합 방사능 그 감시 시편도 뽑고 시료도 뽑고 분석도 하고 뭐 이런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도쿄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다니면서 해요. 도쿄전력은 자기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NRA가 제대로 해라. 수용했어. 주장을 그렇게 한 거를 수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일본이 제시하는 모든 시료나 또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는 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알프스 검증했냐? 알프스가 다핵종 제거 설비잖아요. 다핵종 제거 설비 제대로 검증이 됐냐? 성능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냐? 했더니 없어요. 그냥 도쿄전력이 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셀프 레귤레이션, 자체 규제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했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대로 옮겨놨어요. 4차 보고서 요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를 보고서에 적냐 했더니 최종 보고서에서 빠져버렸어요. 다음. 그리고 5차 보고서에서는 결국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보증해라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거를 자체 규제를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보증해라. 너희들 책임이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윗물만 채취했다. 그래가지고 6차 보고서에서 그 오염수를 검증을 한다고 평가를 했는데 6개 기관이 쭉 평가를 해서 이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측정 능력 본 거예요. 일본의 측정 능력 본 거예요. 이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절차서만 제대로 돼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쇼인 거예요, 쇼. 쇼인 거예요. 차라리 저장 탱크에 있는 핵 오염수의 핵종들을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거를 IAEA가 독립적으로 한번 확인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주안점을 보면 배출한 방사능 총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관점에서. 지금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배출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배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환경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생태 환경 문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식탁에 어떤 그 오염된 놈이 올라올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라고. 그걸 평가를 했는데 그건 빼는 거예요. 이게 그 중대사고는 전혀 가만히 안 됐고, 검증의 객관성, 셀프 레귤레이션이나 얘기하고, 다음. 이게 정당화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적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방사능 직접적인 피폭은 작은 부분이라도 오염수 배출했다는 이득이 경제, 사회적, 환경적 해로움보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가는 삼중수소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가 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또 환경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해서 그 정당성도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 IAEA 보고서는 이런 정당화 절차가 평가가 안 돼 있어요. 일본 정부의 그 안전은 책임이 있다. 떠넘기고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 그리고 준수, 일본이 잘하고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음. 최적화. 방사능 피폭 최적화를 했더니 연간 0.000002 미리시버트에서 0.00004 미리시버트 피폭되더라.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게 어느 지점에서요? 20km 지점이에요. 20km 지점. 1km 지점이 아니에요. 1km 지점 했더니 피폭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0km 지점으로 한 거예요. 이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 방사선 기존 위험을 줄이는 안전조치가 이제 기존에 방사능 피폭이 되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 씻겨서 바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평가 뺐습니다. 그래서 아예 검토 결과는 NRA가 제대로 규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출하는 것만 자기네들은 따지기 때문에 평가해서 뺐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맞은 거죠. 그죠? 이거를 추가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단계를 해야 된다라고 IAEA하고 일본에 강력하게 어필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뺐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이게 완성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 할 일은 있다. 중국 뭐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이거 요구해야 된다. 그때까지 방류하지 마라. 그죠?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배출 한도 설정 22조 베크렐도 뭐 삼중수 외 핵종은 또 무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생태계도 뭐 가자미, 개, 알조류 이런 것만 평가하지 말고 생태계 방사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했거든요. 이거 후속적으로 해. WHO가 해라. 아예 빠라. 다음. 구마모토 일본 선생님이 이제 총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환경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배출 관점으로 왜 보냐? 그는 도쿄전력이 원하는 거고. 예, 다음. 히데요키 선생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거는 잠깐. 예, 다음. 그래서 탄소 14부터 해가지고 아메리슘까지 이건 뭐 24,000년, 1600만 년, 21만 년, 45억 년, 뭐 반감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게 계속 나가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그리고 한번 나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또 아까 방사선 붕괴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어떤 핵종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조사해보자면. 다음. 그래서 방사 환경영향평가서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중대사고 조건을 고려해서. 그래서 요거 끝났다고 방류하지 마라. 후속 작업이 남아있다. 이거 하자. 일본 빠져라.
중국, 일본, 한국, 뭐 저 퍼시픽 아일랜드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가 하겠다. WHO랑 그걸 오늘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에서 받았어요. 예, 다음입니다. 결국 방사능 피폭에 따른 양은 작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이것도 우럭도 18,000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180배. 그리고 농산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실제 활개현이 22%, 나머지가 14%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 수산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수입하는 거. 예, 다음. 이거는 일본이 속이는 거예요. 생선 측정을 했더니 싹싹 짚고 이렇게 해놨더니 그대로 가 있어요. 이거는 그 후쿠시마 현 옆에 그 조만한 다테시라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물론 후쿠시마 현입니다. 거기서 시의회 의원이 우리한테 고발한 거예요. 방문했을 때 4월 달에. 예. 다음. 거짓말 투성이에요. 후쿠시마. 그리고 매년 검사 건수는 줄어드는데 검출률은 올라가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 예, 다음. 우리나라는 1,100바크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 핵종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요드하고 그 세슘 두 가지 감마인데 그런데 2011년에 반송 건수가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계속 줄어요. 이것이 아까 일본은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줄어요.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다음. 예, 이거 뭐 다음입니다. 이거 바이든한테 레터 보내기 운동 하자 그래가지고 뭐 갖다 납니다. 뭐 후쿠시마 덤핑. 이거 영문 하나 쓰고 내용은 한글로 써도 돼요.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뭐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바이든 대통령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레터 보내자. 다음. 그래서 보내느니 받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의 폐기물 관리 구원칙 중에 타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이번에 방류하는데 타국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평가 안 했잖아요. 이건 국제안전기준 위반이죠. 뭐가 국제안전기준에 맞아요? 이 일본하고 아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오늘 주문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량이 중요하다는 거고 중대사고를 고려해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검증의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2단계 평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요구하는 배출 평가를 한 것이지 주변국 피해 여부는 평가하지 않은 국제안전기준 미달 보고서다. 이건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1개국 참여 전문가와 면담을 요청을 해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리 전문가들랑 같이 미팅을 하자 하고 제안을 했고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IAEA가 지능과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 견제 기능이 없다. 그래서 IAEA에서 안전 기능을 분리해서 유럽의 NSREG라고 있어요. 이건 규제자 협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규제가 활동을 각국에 대해서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주 상세한 부분 못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돈 따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은 이제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투기 선례를 남기는 그 오염수 투기는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일본산 농림수산식품 검역을 강화해서 베타 핵종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차분한 국내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뭐 별의별 걸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BTS가 특별히 좀 공연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우통 다 벗고 뭐 이런 쇼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뭐 실제로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예, 질문.
한수원에서 오더 받아가지고 뭐잘 써주길 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IAEA라는 그 단체는 국제적인 단체가 아니고 사업하는 비즈니스 단체 아닌가요? 저는 IAEA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핵을 다들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핵 발전소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슨 핵무기 비슷한 일본처럼 이런 게 한번 해볼까 요 약점이거든요. 요거를 컨트롤하는 데가 IAEA예요. 결국은 미국을 위한 그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IAEA다. 다른 나라가 핵을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줄까 말까 하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짓 한다 그러면 사찰 들어가고. 근데 인도도 지금 핵무기 있고 뭐 이런 거면 IAEA가 뭘 하는지 제대로 감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힘이 미치는 정도까지. 예. 핵 폐기물 9개 원칙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IAEA의 펀더멘털이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IAEA가 만들었어요. IAEA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아니지만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일본이 그 길을 쓰고 그참 바다에 버리려 하는 이유가 그걸 거기 바다에 안 버리고 사막이나 저런 데 보관해놔두면 그 비용이 뭐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그 바다에 버리는 것한 100배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일본이 돈 아끼려고 바다에 버린다 그래요. 다른 나라 피해 보든지 만든지 저희는 이제 돈 아끼려고 이제 일본도 뭐 미국, 중국에 못 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대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네 돈 아끼려고 딴 나라 사람들 여기 들든지 만든지 버리려 사람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대단하신 말씀이고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예, 말씀. 네.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이건 방사선이고요. 지금 뇌파는 뇌파입니다. 그냥 파장. 예. 예. 이거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네, 예. 네, 교수님. 말씀. 그 핵분열이 지금 이게 그 오염수가 나오는 것도 그것도 핵분열이 되는 겁니까? 오염수 걔네들도? 안에 핵종이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방사성 핵종이잖아요. 네.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방사선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걔네들도 그러면 핵분열이 일으켜지면 핵분열이 아니고 네, 네. 두 가지 방사선이 나오는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 핵이 붕괴되는 경우와 네, 네. 방사선이 붕괴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변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종이 된다는 거는 이 안에 중성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뀌는 거고 그 같은 놈도 중성자가 막 생기면서 동위원소가 막 주르륵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핵이란 놈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그런 당사는 뭐 이런 게 말고도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뭐 영국하기 전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 4천 종. 그 외에도 지금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강 시간이 저희들이 학습들이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체로 여기서 같이 찾고 해지게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실 동안 후기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지 공연을 동선도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발기 후 급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쪽에 우측편에 유명위원님이 조국 영사와 촛불 갤러리 영상을 잘 되겠습니다. 독특하신 분들이 가져가시고요. 이제 같이 다 나오시죠. 네, 제 방송은 이 정도에서 궁금한 점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우리 대표님께 전화번호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